안녕하세요. 그리스도학 831학원의 남동구 원장입니다. 오늘은 선생님이 조암중 2학년 내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리했습니다. 22년도 1학기 중간고사이고요. 중학교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보는 이제 시험이었을 텐데 많이 떨렸을 것 같고, 생각보다 문제는 어렵진 않았지만 계산 실수라든지 시간 운영이 잘못되어서 점수가 조금 덜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, 아니면 탄탄하게 준비 잘해서 점수가 잘 나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, 오늘 이 분석 내용을 참고로 해서 기말고사에는 조금 더 완벽하게 중간고사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성적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자세한 내용들 쭉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단원별 분석표인데요. 보시면은 유리수와 순환소수부터 시작을 해서 1차 부등식까지 쭉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, 마지막에 나오는 1차 부등식 정도는 문제에 대한 어떤 배점 처리라든지 양이 굉장히 적게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문제에 있어서는 상난이도 문제들은 많이 없었어요. 그런데 이제 중상난이도 정도의 문제까지는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난이도 자체가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. 어쨌든 그 마지막에 있는 단원 1차 부등식을 제외하고는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래에 있는 시험 정보 보시면 교과서, 출판사, 동화강 이외에는 뭐 다른 정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요거 체크 하나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시험 문항별 상세 분석표인데요. 보시면 알겠지만 유리수부터 시작해서 1번부터 시작을 해서 다항식의 계산까지인데, 굉장히 독특한 거는 단원별로 시험 문제들을 묶어서 출제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그죠? 문제들이 모여서 나오고 있어. 다른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막 섞여서 나오거든요.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? 첫 번째로는 모여 있고 내가 조금 강한 단원이 있을 때는 전략적으로 먼저 쭉 계산을 하고 좀 집중 공략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. 괜찮나요? 자,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총 5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챙길 것인지, 시험 대비를 처음 해봤다면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.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중간쯤에 한번 등장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서술형 파트에서 등장을 했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적중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는 저희 학원에서 이제 시험 대비를 할 때 잘 볼 수 있도록 정말 시험지를 꼼꼼하게,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유형은 그나마 다 배우긴 배웠는데 요거는 완벽하게 적중이라기보단 너네 풀 수 있는 정도까지 가르쳐 줬다라는 거를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이 적중 문제들이 궁금하시다면 그리스와교로 오시면 좋겠습니다. 아래에 있는 시험 범위와 단원별 문항수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출제 경향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험 범위는 앞에서 확인을 했죠. 유리수와 순환소수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? 1차 부등식까지인데 요거에 대한 배점 처리나 비중은 조금 더 낮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주요 출제 파트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음을 일단 확인을 시켜 드릴 수가 있고, 문제의 특징으로는 계산 실수만 없다면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시험 범위 마지막 단원 제외하고 골고루 출제된 거 확인하였죠. 그리고 시간 배분 잘했으면은 어렵지 않은 시험, 그냥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는 걸로 요거에 대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서술형 특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. 1번부터 5번까지예요. 1번,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유형으로 해서 순환소수 파트가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.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은 문제풀이 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. 자,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 할 만한 문제 유형이다, 단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n자리 만들기 위해서 밑을 이제 10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? 이것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4번은 다항식의 계산으로 이제 이항 관련해서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하면 됐었다라는 거 말해드릴 수가 있고요. 5번 같은 경우에는 원기둥의 부피 공식, 요것들을 좀 알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다. 즉 다시 말해서 공식만 잘 외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고득점 문제, 고난도 문제는 딱히 없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
마지막으로 이제 총평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. 모든 단원이 골고루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건 앞에서도 확인을 했고요.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한 중간 난이도 정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무난하게 한 80점에서 90점까지는 분명히 받을 수 있었을 거다라고 선생님은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공부할 때 이제 요 시험에서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개념만 잘하고 있었어도 시험 잘 볼 수 있었을 것 같다. 그 다음에 단원의 특성상 계산 위주가 조금 더 많았다라는 거. 계산 위주가 조금 더 많았다라는 거 체크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검산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을 것 같아요. 문제 양도 있고 여러분들이 익숙함이 좀 덜했다면 분명히 검산하는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거의 매년 비슷하게 부족하다라는 말은 나오더라고요. 그래도 점수는 잘 나오니까 꼼꼼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풀이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방향성. 앞으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? 학습 이제 아이들의 시험에 있어서의 평균 난이도는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. 왜냐면 시험이 쉬웠으니까. 많을 때는 50%까지도 A등급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. 50% 고등학교 가서는 4, 5등급까지입니다. 자, 그래서 계산 실수 줄이는 게 중요하고 반복 학습을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. 문제집 한 번, 두 번 풀어가지고 수학 잘할 수 없어요. 자, 그리고 앞으로는 시험 난이도가 분명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항상 중간고사가 쉬우면 기말고사는 확실하게 어렵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시험 문제들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고 다 끝난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분석 내용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기말고사 탄탄하게 준비하신 다음에 꼭 100점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중학교는 100점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. 고등학교에 2등급, 3등급과 비슷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분석 내용 듣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.